네, 우리 하나만 더 줬고요. 문제 풀 거니까 한 번 더 그릴게요.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모양만 살짝 비스듬하게 바뀌거든요. 끝이에요. 똑같아요. 한 번 더 적어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쁘게 적어보세요. 해볼게요. 자, 우리 방금 아까 적었던 거 있죠? 쉬는 시간 전에 적었던 거랑 사실 같은 건데요. 차이점이 뭘까요? 뭐가 달라졌죠?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2차식, 이차함수식, 얘는 똑같아요. 근데 얘랑 우리가 앞타임에서는 우리 x축과의 교점이랑 방정식의 해를 얘기했는데 x축이 아닌 다른 직선의 형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얘도 결론은 똑같아요. 얘 교점을 찾고 싶다? 그러면 연립해서 해 찾으면 되는 거야.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더 이상. 근데 이게 다양하게 잡다한 말을 자꾸 끼워 넣으면 원래의 정의는 좀 부족하지만 헷갈려. 그러니까 교점은 그냥 연립방정식의 해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점을 찾아야 된다. 무조건 그냥 연립 때리는 거야. 연립. 뭐든 식이 뭐가 됐든. 알겠어요? 근데 교점만 찾지는 않고요. 교점에 대해서 어떤 뭐
그 교점의 합, 교점의 뭐 차, 교점의 곱 이런 거를 물어보길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무조건 연립방정식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y는 0이었잖아요. 적지 마세요. x의 x축에 대한 식의 표현은 y는 0이었기 때문에 y는 0이랑 얘를 연립시키면 여기에다 0을 대입해놓은 꼴이 돼서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1차 방정식이 y는 mx 더하기 n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연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mx 더하기 n을 y 대신에 집어서 바꿔주기 해서 넣어요. 그러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바뀌죠. 이해됐을까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x값을 찾아요. 그럼 그게 해가 되죠. 그럼 그 x값을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해. 얘가 간단하니까 대입하면 y값도 나오겠죠. 그러면 x, y 두 개 나오니까 교점이 x랑 같은 거죠.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두 그래프의 교점이 같다. 해랑 교점이 같다. 해랑 교점이 같다. 이거는 지금 꼭 해야 될 게 우리 2학년 1학기 마지막 뒤에 기말고사 때 나와요. 결국에 또 똑같은 말을 할 거야. 그때 가서. 자, 교점이랑 해랑 같아요. 이것만 외우세요. 교점이랑 해가 같다. 서술형 쓰고 싶으면 서술형 이걸 쓰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서술형 할 때는 조금 더 살을 붙인 걸 외워.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교점은 그냥 해랑 같은 거예요. 연립방정식이에요. 알겠죠? 그것만 기억하실 거야. 자, 그러면 걔를 연립시켜서 우리가 판단을 해봤대요.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는 포물선이고요. 직선의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나오겠죠. 무조건 아래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기울기에 따라서. 그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점이 두 개예요. 두 개가 돼요. 그럼 이때 우리가 x좌표를 교점 x좌표 하나를 알파, 또 하나를 베타라고 넣어요. 이때 교점은 누가 봐도 두 개죠. 그럼 연립방정식 해도 몇 개 나와야 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의 형태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교점이 있는 거는요, 전부 실근이라는 소리야. 우리가 실체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실근이랑 표현이 돼요. 그래서 x는 알파, x는 베타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러면 교점이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그러니까 얘를 좌변으로 다 넘겨서 풀 거야. 어차피 문제 풀면서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다고 놓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고 교점이 두 개다. 얘네가 항상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스치듯이 한 점에서 지나니까요. 교점은 한 개, 중분이 나와야 되고요. 그때 판별식은 0이다. 아까랑 아예 그래프가 똑같죠. 사실 얘를 먼저 하면 좀 더 이해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성이 항상 x축과 교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교점이 없어요. 그러면 교점이 빵개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표시해야 돼요. 실근이 없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 풀 때는요. 무조건 실근 두 개가 나오거나 중근이 나오거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와줘야 돼요. 근해 공식 떠올려보세요. 알겠죠? 그게 판별식이 0것이었다. 이게 끝이야. 사실 앞타임에서 한 얘기랑 지금 한 얘기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책 한번 정석책 한번 펴볼까요? 구성을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 집에서 정석책 읽어보세요. 제발 조금 읽어보세요. 소설책 읽듯이 쓱쓱 읽어봐. 설명 한번 듣고요. 얘를 쭉 읽잖아요. 되게 잘 읽죠. 뭔가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요. 얘 거의 중학교 수준? 그 범위만 알면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142페이지 펴보세요. 정석책. 근해 분리는 이따 시간 남으면 할 거고요.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요. 그래서 뭐 관계 한 번만 자세히 읽어볼게요. 다른 거 이제 안 해요. 자, 맨 처음에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분별식.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접하는 경우, 만나지 않은 경우.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다른 경우 있어요?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x축에 대해서 2차 함수 세 개를 딱딱딱 표시했죠. 자, 또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에 x좌표는 위의 2차 함수식에 y는 0을 대입하여 얻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다. 즉 결국에 빨간색 보시면 그래프의 x좌표는 2차 방정식 얘의 실근이랑 같다. 결국에는 x좌표는 근이랑 같다인데요. 그것도 절편인지 뭐 x좌표인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교점이랑 실근이 같은 거예요.
교점이랑 근이 같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나타내서 빨간색 글씨로 나타냈고요. 우리는 이 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넘기세요. 그래서 예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144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린 거 일부분이죠. 그래서 쭉 넘어가 보면요. 딱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기 145페이지 있죠? 그리고 저기 중점 저기 추계방정식은 나중에 그냥 할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기본 문제 10-1번 일단 1번부터 풀어보세요. 시간 남으면 2번도 풀어보시고요. 145페이지 기본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번 어느 정도 읽어보셨죠? 자, 1번. 자, 세 개의 이차함수, 세 포물선이 나와 있대요. 지금 이차함수식이 나와 있죠. 그때 다음을 만족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찾는 문제고요. 첫 번째 읽어보시면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몇 점에서 만난지는 궁금하지 않죠? 그냥 만나기만 하면 돼요. 자, 왼쪽에 개념을 좀 써놨는데, 자, 만나는 경우는 1번이랑 2번인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X축과 연립을 시킨 방정식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판별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판별식으로. 자, 볼게요. 그러면 세 개에 대해서 Y에 대신 다 0을 좀 집어넣고 2차 방정식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됐죠? 뭐 정리가 이미 돼 있네요. 무시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해서 첫 번째식, 얘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올게요. 자, 그럼 1번식을 보시면 여기서 1번식은 판별식을 써볼까요? 한번 써볼게요. 는 0에서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 짝수 공식 쓰라고 2 좋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가운데 절반을 제곱시키면 1이고요. 마이너스 A, 얘가 판별식이야. 됐죠? 그러면 X축이랑 연립을 시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으면 1번, 2번 상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냥 둘 중 하나만 충족시켜주면 되니까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의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X축과 무조건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범위 설정하면 돼요. 이거 이해돼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자, 예식이죠.
y에다가 0을 대입해. 왜냐면 우리는 y는 0이라는 얘랑 연립을 시켜야 돼요. 대입법 쓰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가 0이랑 놓고 얘에 대한 판별식을 또 쓸 건데요. 판별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d2라고 놓을게요. 얘는 짝수공식 안 되죠? 그럼 가운데 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도 x축과 만나야 되니까 1번, 2번 둘 다 만족시키는 건 그리고 실근을 갖는다. 얘를 쓰면 돼요. 근데 얘가 또 2차 부등식 또 나왔죠? 어쩔 수 없어. 아니면 이제 2차 부등식 갔다 와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좀 별로야. 그래서 그냥 외워도 쉽네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죠? 그럼 얘가 0일 때 0이고요. 얘가 4일 때, a가 4일 때 0이죠. 그러면 식이 확대되는 꼴이니까 찢어지는 꼴이야 돼요. 그러면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0이랑 4를 표시해 놓은 다음에 찢어지는 꼴. 등호 있으니까 이렇게 색칠하고 이렇게 가고요. 네, 색칠하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부분이 되는 거죠. 확대되면 찢어진다. 됐어요? 그러면 얘에 대한 해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또 하나 나오는 거죠. 찢어진다. 꼭 기억하세요. 어차피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얘죠. 얘 가져올게요. 또 x제곱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1. 좀 지저분하네요. 그럼 얘도 또 x축이랑 연립을 시키니까 y 대신 0을 넣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0 넣는 거 아니야. 알겠죠? 꼭 인식하세요. 자, 그럼 얘는 d3라고 하면 얘는 짝수 공식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a 빼기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바뀌고요. 네, 플러스 1 플러스 6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 바뀌어야 되겠죠? 이거 우리 중2상 과정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또 좌변을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2, 3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요 a 빼기 2, 그 다음에 a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식이 작다 꼴이니까 작으면 모아진다. 작모. 작으면 모아져야 돼요. 작모 확진. 그럼 얘가 2가 될 때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때잖아요. 그럼 부등식 살짝 그려보면 마이너스 3이 왼쪽이고요. 2가 오른쪽이야. 그럼 얘는 모아지는 꼴이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모아져야 된다. 모아져야 된다. 별거 아니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다. 세 번째 범위가 나오는 거죠. 좀 대충 이해되시죠? 부등식 지금 외워놓으면요. 오히려 2차 부등식은 되게 쉬워져요. 외워놓으면 이게 외우는 게 전부예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나야 되니까 이 범위도 이 범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결국에 최종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찾냐? 연립부등식 얘도 파트인데요. 수직선을 그려놓고요. 수직선 그려놓고 얘 범위를 다 표시하는 거야. 대신에 높낮이는 전부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른 팀에 대해서 같은 팀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그려볼게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가 첫 번째 범위니까 얘는 좀 낮게 갈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어차피 선생님이 지금 색깔로 하고 싶긴 한데 어차피 여러분 연필 하나로만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한 개로 갈게요. 익숙해지게. 자, 두 번째 거는요. 0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아요. 그럼 0을 여기다 표시하고요. 얘는 4. 그러면 얘는 찢어지는 꼴이니까 높낮이를 다르게 가셔야 돼요. 그냥 색깔로만 하면 색깔로만 구분한다고 생각을 해서 높낮이로 무조건 하셔요. 높낮이. 얘가 같은 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충 그리고 그 다음에 2는 이쯤 있겠죠. 여기 있겠죠. 그럼 얘는 모아지는 꼴이니까 얘도 이렇게 제일 높게 그려요. 아예 높낮이 완전 다르게. 됐어요? 잠깐만요. 못 드시는 거.
그럼 잘못 풀었나? A는 1보다. 잠깐만, 잘못했네요? 1보다 크다죠? 작다죠? 첫 번째 거 잘못. 맨 처음 게 1보다 작다 꼴이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어쩐지. 자, 이해되시죠? 높낮이 다르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개를 모두 충족시키려면요, 세 개를 모두 지나는 성분 찾으면 돼요. 자, 모두 지나는 건 1번, 2번, 3번을 모두 지나는 부분은 여기죠. 맞아요.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만 세 개를 모두 충족시켜줘요. 그래서 구등식을 연립시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셋 다 충족시켜야 되니까 세 개 다 지나는 부분을 찾아야 돼. 그게 연립부등식인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면 뒤에가 엄청 쉬워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높낮이 꼭 구분하셔야 돼요. 높낮이. 일부러 색깔로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짝 읽어보세요. 자, 2번은 자, 2번은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대요. 그러니까 세 포물선 중에서 그냥 하나만 X축과 만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범위 아까 구해놓은 거 있잖아요. 구해놓은 걸로 얘 수직선에 다 표현을 해봤어. 그러면 얘는 그냥 하나라도 그냥 지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다 갖다 써도 되니까 아예 안 지나는 부분만 빼주고요. 다 가져오시면 돼요. 얘를 합집합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모두 합치는 거.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직선과 만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도 지나는 부분이 있죠. 얘 지나네요. 그럼 여기도 얘는 두 개 지나고 얘는 하나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두 번째 이놈이 X축과 만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아예 안 지나는 부분만 없애주면 돼요. 얘는 답이 바로 나오는 게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그냥 연계된 문제였죠. 만약 1번이 없었다고 치면요 아까 그 세 개 다시 다 하셔야 돼요. 알겠죠? 결국에 우리 뭘로 푼다? 그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무조건 판별식으로 간다 생각합니다. 2차식이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이에요. 정리해 보시고요. 자, 넘겨서 146번 6페이지 10-2번 한번 읽어보세요.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시고요. 볼게요. 처음부터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볼게요. 자, 우리 주어진 2차 함수 포물선 그래프가 있어요. fx라고 하고요. 근데 fx는 1이라는 방정식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랑 베타의 합을 구하래요. 사실 이거 의미만 알면 별거 아니거든요.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얘가 무슨 소리냐면, fx라는 애와 y는 1이라는 애를요, 얘를 연립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적어보세요. 얘는 y는 fx, 그리고 y는 1의 그래프의 교점 찾아라.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나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이해되세요? 우리 방금까지 개념 했던 거 있었죠? 개념에서 두 그래프 교점 찾으려면 연립시키라고 했었죠? 그럼 거꾸로 연립방정식 시켜놓은 거는 교점 찾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형태가 y는 fx랑 y는 1이라고 굳이 쪼개놓은 상태에서 얘 두 개를 연립시키면 이 모양 나오죠. 맞아요. 어차피 대입법 쓴 거잖아. y 대신에 그냥 1 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연립시킨 게 이거야. 그럼 결국에 y는 fx와 y는 1의 그래프의 교점 찾아라. 그냥 이런 얘기야. x좌표 뭐 그냥 신경 쓰지 말고요. 어차피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그냥 써놓은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에서 없는 게 뭐냐면 y는 1이라는 직선이 없어요. 그럼 그걸 그려볼까요? 그러면 대충 1이 여기라고 하고요. y가 살아남아 있으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얘가 y는 1이라고 반대로 보면 얘 교점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 둘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연립방정식은 교점이잖아요. 그럼 이 x좌표는요, 얘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얘예요. 그러면 얘가 알파, 베타, 그러면 x좌표도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놔야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두 군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자, 우리는요, 2차 방식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최고차이 계수를 모르니까 찾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은요, 우리 축에 대해서 축을 기준으로 좌변각의 대칭이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좌표 찾으면 알파랑 베타 더한 거에 절반 때리면 얘 나오는 거 아직 모르죠?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뒤쪽 내용 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거 좀 이해 좀 시켜줄게요. 자, 마이너스 1과 3 여기 있죠. 자, 중점 잡아요. 중점.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중점 잡아. 자, 이 중점의 좌표를 찾는 건요, 결론은 두 개의 좌표를 더해서 평균 내시면 되는 거예요. 평균 내면 되는 거예요. 암기하세요. 중점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 길이가 4죠. 맞아요? 그러면 절반 때렸으니까 이 길이가 2죠.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니까 여기 1이죠. 얘랑 똑같죠.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중점 공식을 원래 뒤에서 배워.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외워놓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좌표를 평균 내면요, 중점 나와. 맞죠? 그럼 얘 좌표가 몇이요? 얘 1이죠. 얘. 좌표 1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얘 길이랑 또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도 알파랑 베타를 두 개 더해서 평균 내면 이놈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1이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외우세요. 그냥 평균 내면 중점이다.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값이 딱 하고 나오죠.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결론이 너무 쉬워. 연립방정식은 교점이다. 이게 너무 개념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이게 전체 끌고 있는 거야. 너무 쉬우니까 이게 다른 게 이게 대칭성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가로 2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 2번. 얘는 또 치원 가시면 돼요. 치원.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연습 문제. 했던 거랑 지금 똑같아요. 자, 우리 fx가 교점 마이너스의 3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얘 방정식을 좀 보시면요. 안에 있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어차피 f라는 함수가 0이랑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x축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x축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 안쪽에 있는 거 조금 지저분하니까 t로 바꿀 거야. 그럼 f, t는 0 이렇게 바꾸면요. 방정식이야. 그럼 fx나 ft랑 같은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리면 t에 대해서는 바뀌는 거고요. 얘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 t의 해는 반드시 마이너스 1과 3이 나와야 돼요. 이해됐을까요? 왜냐면 자, 우리 f 교점이 f,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이면 0 나와야 되겠죠. 그럼 f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고요. f에다가 3을 대입해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식 이쁘게 나왔을 때 얘는 정보가 없잖아.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가 얘가 참인 걸 이용해야죠. 그러면 f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참이 되겠죠. 얘가 기정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t에다가 3을 넣으면 또 얘가 참이 되네요. 그럼 t에 대한 두 해는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놈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놓으면 얘가 또 아까 똑같은 거야. f 알파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네, f 베타 플러스 2도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얘 t로 바꿨잖아요. 그럼 얘가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동시에 얘가 3이 돼야 돼요. 왜냐면 계속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근은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고요. 베타는 1이 들어가면 얘가 만들어지네요. t로 치환해도 되는데요. t로 치환을 안 하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면 안 하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얘를 그냥 생각하시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아예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넣으시기. 그러니까 이 모양에 집중하셔야. 우리는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못 써. 얘가 참인 걸 이용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 전체 모양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얘 전체 모양도 3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근의 합. 그러면 합은 2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나? 맞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똑같아요. 아까 그 연습 문제. 됐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앞에 이렇게 꼭 읽어보세요. 150페이지 기본 문제 10-3번. 하나 가로 1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말했던 게 뭐였죠? 생각해보세요. 교점이 나왔다? 무조건 뭐 해야 돼? 가로 1번만
같이 해볼게요. 자, 위에 2차함수식이랑 1차함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다음을 만족하는 m의 범위를 찾으래요. 두 개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교점이 없었대요. 그러면 어떤 형태? 3번 형태 나오죠? 이해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개형 대충 그리면 돼요. 2차함수는 무조건 포물선이고요. 1차함수는 무조건 직선 그리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만나지 않는데, 만나지 않다. 일단은 뭘 판별식 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연립부터 해줘야 돼요. 교점 관련한 얘기하는 순간 무조건 그냥 바로 연립 때리는 거야. 그러면 y 대신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부터 완성시키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x는 mx 빼기 9 이렇게 연립 방정식으로 그냥 바꿔버려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정리하셔야죠. 판별식 쓰면 이 상태로 절대 못 써요. x제곱 자 m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m 플러스 4 x 플러스 9는 0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됐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보시면 돼요. 판별식은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9, 36은 이제 얘가 판별식이 되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보시면요. m제곱 플러스 4, 2, 8, 8m,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20. 얘가 판별식 식이 나오죠. 그럼 얘로 판단을 하시는 거야. 무조건. 알겠죠? 그러면 판별식이 얘는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두 허근이 나와야 돼요. 판별식이 두 허근이 나와요. 그러면 자 m제곱 또 2차 부등식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놓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또 인수분해 하는 거야. 4, 5 되나요? 안 되고요. 10과 2 되죠. 마이너스 요따가 붙이면 되겠네요. 인수분해하면 m 플러스 10 그 다음에 m 빼기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식이 작대요. 어떻게 모아져 찢어져 태빈아? 모아져요 찢어져요? 작으면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대 0이고요. 얘는 2일 대 0이니까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모아지는 꼴이 되겠네요. 수직선 안 되면 그려보세요. 안 그려도 아마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답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교점이 한개돼요. 그러면 무조건 중근 2번이어야 되죠. 2번. 그러면 판별식은 구해놨어요. m제곱 d가 0이랑 같아야 된다. 그럼 8m 마이너스 20은 이제 0이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m 더하기 10 m 빼기 2는 0일 때니까 이때는 m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0. 얘는 범위가 아니라 이번에 값의 형태로 나오죠. 됐죠? 자, 이번엔 교점이 두 개래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인수분해하면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 더하기 10 m 빼기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식이 확대되는 꼴이니까 찢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작은 것보다 작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10.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놓으면 찢어져요.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상식적으로 좀 어긋나죠. 큰 것보다 작다. 작은 것보다 크다면 모아지는 꼴이에요. 그래서 확대되니까 찢어진다. 이거만 외워놓으시면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케에 대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만 할 줄 아시면요. 뭐 어려운 건 없었죠. 다 됐으면 다음 기본 문제 풀어보세요. 4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무 어렵죠? 자, 접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접선이다. 접한다. 접선. 자, 접선이라는 건요, 우리가 원에서 먼저 나오거든요. 원방정식 할 때 또 나와요. 자, 어떤 곡선들요, 또는 직선 또는 직선과 곡선 또는 곡선끼리 이렇게 스치듯이 딱 지나가고요. 관통하지 않으면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얘를 접한다고 불러요. 그럴 때 얘가 선이면 얘를 어떤 곡선에 대해서 접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2차 함수 포물선도 어떻게 보면 곡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스치듯이 관통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얘를 접선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나중에 대수 파트, 아니면 대수가 아니라 미적분 파트 있죠? 3차 함수, 2차 함수 이상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접선에 대해서 찾는 방법이 또 나와요. 근데 상황이 좀 별로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2차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접할 때는 2번이죠. 2번. 얘를 접한다고 불러요. 그럼 접할 때는 결국에 연립방정식을 세워놓은 다음에 판별식이 0이랑 같다. 얘를 사용하는 거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요. 선이야, 선. 선은 무조건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요. y는 mx 더하기 n꼴로 놓고 풀면 돼요. 뭐 ax 더하기 b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놓은 다음에 결국에는 얘랑 연립시키고요. 얘랑 연립시킨 다음에 둘 다 판별식이 0이다.를 만족시키는 mn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원리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먼저 연립부터 시켜야 돼요. 자, 그럼 x제곱 1번 x제곱과 mx 플러스 n을 갖다 놓고 풀어요. 그러면 좌변으로 다 이항을 시켜야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판별식을 자 우리 d1이라고 놓고요. m제곱 마이너스 4n이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얘 포물선이랑 얘를 연립시켰을 때 또 얘가 판별식이 0이 나와야 접하죠. 두 번째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8 얘랑 이렇게 연립시켰을 때 또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mx 플러스 8 빼기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판별식 두 번째 그래서 보면 m 플러스 4m 제곱 마이너스 4 8에 32 플러스 4n 얘도 0이 되면 되겠죠. 둘 다 그냥 접선이면 무조건 판별식이 0인 거야. 연립시켜놓고. 근데 좀 지저분하네요. 자, 그러면 식이 이제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나왔으니까 얘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겠죠? 일단 얘를 좀 더 정리해 볼게요. 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6, 그럼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플러스 4n 마이너스 16은 0이다. 자, 그러면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연립으로 풀려야 돼요. 근데 또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와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부분이 나오는데 짱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 n을 소거하기가 편해요. 4n을 소거할 수 있으니까 4n은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다 쏙 대입하면 좀 어떻게든 좀 풀리겠죠. 네. 자, m제곱 그래서 정석이 살짝 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심화교재로 쓰면 좋은데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m제곱 사라지죠? 그냥 m제곱 사라지고 8m은 16이 되겠네. n값은 2가 나오고요. 그때 n값은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얘는 넣으면 4, 마이너스 4. 그럼 n은 마이너스 1이네요. 따라서 공통접선의 방정식은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2x 빼기 1이 되겠네요. 원리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우리는 풀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어렵죠. 근데 기본 원리만 계속 우리가 배운 원리로만 얘를 풀 수 있다는 확신이 좀 있어야지 문제도 잘 풀려요. 물론 우리가 경험을 좀 많이 쌓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배운 걸로만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 안 풀리면 좋은 문제 아니에요. 넘기세요. 자, 152번. 이 페이지 10-5번 풀어보세요.
바로 같이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방정식이 나왔고요. 서로 다른 실근에 대해서 개수 물어보고 있어요. 자, 실근 동그라미, 개수 동그라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위에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실근이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근의 값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개수로 판단하는 문제가 거의 90%예요. 알겠죠? 단순히 개수 물어본다? 그러면 x에 대한 구체적인 값이 우리가 필요가 없어. 맞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로 대충 접근하는 거고요. 미적분에서 나오고요. 상함수에서 또 나와요. 자주 나와. 그리고 대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데에서 또 나오고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진짜 그래프만 나오면 나왔다 싶으면 무조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 허근 안 돼요. 허근은 어차피 만나지 않는 거니까 물어보지도 않고요. 실근 플러스 개수 물어본다?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가 1도 없는데. 자, 그래서 조정을 할 거야. 자, 우리는 구경만 해보세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거이니까 함수 두 개로 바꿀 거야.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참고로. 그래프. 자, 얘랑 y는 a.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다시 생각해보면, 자, 얘 교점 찾으려고 연립하는 식이 얘인 거 아니야. 맞죠? 자, 근데 이건 조금 별로야.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이 있죠. 마이너스 1을 한번 이항을 시켜놓을게요. 등식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 그럼 얘가 a 플러스 1로 바뀌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쪼개요. 여기서 하나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y는 a 더하기.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나 아까 얘랑 얘로 쪼갰던 두 그래프의 교점이나 개수, 근의 이제 그 교점의 위치도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 개수도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같은 방정식에서 살짝 조정만 취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쪼개도 상관없어. 이거 좀 이해될까요? 그래서 쪼개는 건 우리 선택이야.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적당히 얘를 분배하고 얘를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쪼개고 아니면 다 왼쪽으로 몰아서 쪼개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돼요.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얘는 y는 a를 넘겨서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빼기 1 빼기 a. 얘랑 y는 0. 즉 누구야? x축이죠. 얘 두 개를 연립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때 이놈 그래프 그리고요. x축이랑 만나는 점 몇 개인지 찾는 것도 다 똑같다는 얘기야. 좌표도 결국에 똑같이 나오고요. 근데 계속 다 똑같이 나와. 무조건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쉬운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놈이야. 그게 이놈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만 남기고요. 이제 얘 두 개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근데 우리 얘는 그래프 또 그리는 방법을 아직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수업하기 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간단히 좀 언급만 하고요. 나중에 자세히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우리 오른쪽 전체 y만 남기고 오른쪽을 다 이항시켰을 때 얘 전체의 절대값이 씌울 때는 암기해 놓으세요. 암기.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러면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 상태에서 x축 아래에 있는 거 있죠. 그것만 뒤집어 올리시면 돼요. 그것만 뒤집어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1이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거를 지워주시면 되는 거야. 왜? 절대값이니까. y는 무조건 양수로만 나와야 돼. 기억하세요. 이것만 먼저 암기해놔. 나중에 공동수학 투할 때 정리 다 할 거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야. 얘만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공부하기 싫다? 절대값 그래프 뭐죠? 모르겠어? 네, 얘만 공부하시면 돼요. 얘는 어떤 거냐면 y 빼고 오른쪽에 다 넘겼을 때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 그래서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아래 거 뒤집어. x축 아래 거 뒤집어 올리면 돼요. 외워놓으세요, 지금. 알겠죠? 그럼 얘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a 더하기 1. 얘 상수죠? x에 대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상수야, 상수.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x축과 평행한 이러한 직선이 나와요. 물론 a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겠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얘가 y는 a 더하기 1일 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맞죠? 이렇게 조금 내려와. 내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이 순간에 세 점에서 만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내려오면 몇 점에서 만나? 네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네 점에서. 이야, 정말 어렵죠. 네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또 좀 내려오면 딱 두 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더 내려와. 더 내려오면 아예 안 만나네요. 그래서 범위를 하나, 둘, 셋, 넷, 5개 형태로 나오셔야 돼요. 미쳤죠? 미쳤어. 자, 갈게요. 어쩔 수 없어.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상황 볼게요. 첫 번째. 자, 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1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면 돼요. 맞아요? 그럼 이항시키면 a는 0보다 크다. 그럼 이때는 몇 개? 교점이 2개가 된다. 너무 어렵나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한 번은 이렇게 혼란이 오셔야 되고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선행하는 거야. 어차피 이해 한 80, 70%, 80% 하면 많이 한 거야. 진짜 많이 한 거야. 정석을 이거 누가 어떻게 해. 그래서 한 바퀴 일단 힘들게 공부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조금 진도 빠른 애들, 대수반, 미적분 그 반은요, 특강을 공통수학의 기본 들으라고 한대요. 그 정도로 반복 많이 해야 되고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미적분 가봐 엄청 쉬워, 진짜. 미분 공식 하나 외워놓고 다 끝나. 평균값, 기울기 여러분 배울 때 조금 어렵게 했는데 금방 외워놓으면 금방 쓰잖아요. 기울기 다음 이제 내신 때문에 할 건데. 진짜로 대수도 진짜 쉬워요. 지수함수 엄청 남수네. 이거 끝이야. 얘는 굴곡이 있잖아요. 진짜 쉬워요. 진짜 믿으세요. 공통수학 원이 제일 어려워. 수학 이제 진짜로. 진짜로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볼게요. 파란색에서는 딱 세 점에서 딱 만나죠. 근데 얘는 구간이 아니고요. 딱 이 지점에서 딱 세 점에서 만나고 내려가면 4점으로 바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때는 a 더하기 1이 딱 1인 상태야. 그때는 a가 0일 때죠. 그럼 이때는 교점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3개 나오죠. 3개가 돼요. 그래서 범위랑 교점. 자, 세 번째. 자, 이번엔 이 초록색 범위요. 자, 위아래로, 초록색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때는 기속 4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범위를 짜주시면 a 더하기 1이 0보다는 커야 되고요. 1보다는 작아야 되죠.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아요. 양변을 1로 빼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얘가 a의 범위예요. 그럼 이때는 몇 점에서 만난다? 4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면 4개의 점. 4개. 네 번째. 자, 이번엔 딱 주황색. 얘도 딱 점이야. 이 지점에서만 딱 2개로 만나고 조금만 내려가도, 조금만 올라가도 점의 개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a 더하기 1이 딱 0인 지점. a 더하기 1이 0인 딱 지점이죠. 그럼 즉 a가 마이너스 1일 때 교점 몇 개? 2개가 딱 되는 거죠. 5번째. 자, 이번에는 a 더하기 1이 아예 음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아예 안 맞나요? a 더하기 1이 0보다 작으면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교점이 빵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다 써주는 게 답이야. 순서가 좀 달라져도 상관없고요. 한번 잘 매칭을 시켜보세요. 네, 해설지에서도 잘 나와 있으니까. 범위 설정을 그래서 이놈으로 가는 거예요, 이놈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양 안 시키고 하면 그래프 그리기가 좀 더 어려워요.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V자 모양이 얘가 좀 더 내려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어려웠죠?
근해 분리를 우리가 적기만 좀 해놓을게요. 오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계백 문제 펴볼래요? 진짜 마지막. 분리 혹시 배운 적 있니? 근해 분리 배운 적 있어? 아니, 전. 응. 이게 끝이야. 그림 좀 그릴까?
빨리빨리 적어보세요. 빨리 하고 끝낼 거예요. 예시도 좀 오늘 들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좀 애매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좀 리뷰 같이 한 다음에 문제 좀 예시 문제 풀어볼 테니까요. 일단은 그래도 한 번 들어놓고 다음에 또 오면 그때 좀 더 이해가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쓰면 다 못 쓴 사람 쓰면서 들으세요. 자, 이제 근해분리라는 파트인데요. 사실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되게 지엽적인 내용인데 수능에서 잘 출제가 거의 안 돼요. 근해분리라는 게 되게 좀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내신 있잖아요. 내신은 또 어떻게 나올지 진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좀 잘 안 나오는 트렌드긴 해요. 그래서 근해분리라는 이제 파트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옛날 용어야. 근이라고 하면 우리 다 아시죠? 해. 그게 어떻게 분리되어 있냐? 어떤 수가 주어질 거예요. 그럼 그 수를 기준으로 어떻게 분리되어 있냐? 또는 그 근의 위치가 조건식이랑 위치 관계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이요. 여기는 근의 분리라고 하면 2차 방정식만 가능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조건수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수에 대해서 근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암기해서 푸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성립하냐?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요. 잘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 완벽히 이해해야 되는데 실익은 없어요. 실익은 없기 때문에 외워서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암기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단 들어만 두세요. 자, 먼저 2차 함수를 그려요. 이런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2차 방정식인데 2차 함수 왜 그리죠? 분리시킬 수 있잖아. 우리 방금 배운 것처럼. 2차 함수랑 x축의 관계로 나타나면 되겠죠. 맞아요. 왜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꼴로 나오는 게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얘가 y축이고요. 이게 x축이고요. 얘는 2차 함수 포물선으로 생각하면 이제 교점을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를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를 먼저 그리고요. 조건을 표시해요. 조건은 뭐냐면 이 숫자, 주어진 p 아니면 뭐 pq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됐죠? 이 조건수를 표시를 하는 거야. 얘처럼 두 개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의 방정식을 표시하는 거야. 축이라고 하면 여기 있죠? 2차 함수의 축은 이거밖에 없어요. 축 표시하시고요. 판축함 조사하시면 돼요. 판축함 조사. 판축함이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판별식 얘기하는 거야. 자, 판별식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러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고 놓으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부근이다 라고 하면 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는 거야. 허근은 안 나와요. 자, 빨리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과 조건의 위치 관계. 자, 조건이 p인데요. 축이 오른쪽에 있죠. 그럼 축의 방정식이 p보다 크다라고 놓으면 돼요. 등호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조건수를 이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양수 나오고 이때는 음수 나오죠. 그거를 조사해서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면 나와요. 판축함을 무조건 조사해야 되는데요.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자, 두 근 사이에 조건이 하나라도 존재하죠. 이런 경우. 두 근이 얘랑 얘잖아요. 조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함수값. 얘만 조사하시면 3번만 조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중요해. 근데 두 근 사이에 조건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때는 세 개 다 무조건 조사하셔야 돼요. 알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숙제. 미안해요. 좀 늦었죠? 그래서 정석 유제 9번까지 풀어주세요. 유제 다시 1부터 9번까지. 그 다음에 알팁. 저거 몇 번이냐? 481 513 519 518 518까지 또 맞나? 518 518까지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좀 낼 테니까 이거 좀 할 수 있겠죠? 네, 고생했고요. 오늘 주말 테스트 통과 못한 사람 몇 점? 50 못 넘었어? 토요일 날 몇 시까지 올래? 3시 반? 3시 반까지 괜찮지? 늦나? 4시 반?
4시 반. 알겠어요. 고생했고요.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다음부터 숙제 안 해면 남겨요. 알겠죠?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어요.